그 예를 들은 건 그거죠. 그림책을 다르게 독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된 존처럼 어른들이 자기가 독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접근할 때 아이들은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데도 차마 말을 못한다. 특히 저런 상황에서 교사가 자기 반성을 하거나 가르치고 이럴 때 다 아이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데도 말하는데 지금 처음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어디나 거기 선생님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하는 애한테 이 선생이 이해가 가? 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을 왜 안 구해줬어? 저는 고릴라를 봤지만 선생님은 파도 악어 못 봤잖아. 말만 들은 거잖아. 그게 어떻게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무런 선생의 해석이 없다는 전제를 해야지만 걔네들이 얘기를 하지. 물론 얘들은 큰 애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니까. 그래도 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애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나도 말도 안 돼 그러면 애들 얘기 안 했겠지. 근데 많은 경우 그림책은 특히 더 그런다. 어른들이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 그것이 말로도 가지만 잘못하면 제가 그래서 감정 집어넣지 말라는 거다. 감정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읽어줄 때 감정을 집어넣으면 그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다른 얘기를 자기는 아예 안 하지. 이게 상당히 크다. 독해는 무수히 많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어른들은 대개 어른의 입장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독해할 가능성이 많다. 아이는 약자의 입장에서 독해를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약자는 어른들 눈에 안 보이는 형태대로 뭔가 하고 있는 거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해에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 받고 그다음에 네네. 독해 얘기할게요. 그림책 분과에서 소장님 책으로 분과하셨잖아요. 혹시 그 중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네, 김정수 선생님. 아니. 네. 이번에 저희 여기 그림책 분과에서 소장님 책으로 저희 공부했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다들 아니지. 네. 네. 그럼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요즘에는 살짝 조금 추세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제 동화를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감정을 드러내서 읽어주는 게 그들에게는 이제 1차 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감정을 드러내서 아이들이 듣게끔 하는 건데 그럼 약간 스키마에서 우리 해석하는 부분하고 스키마에서는 그림책을 서로 읽어주더라도 그런 어떤 감정을 그림책조차도 감정을 배제하고 이 서사만 그냥 스토리만 들려주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차이가 어떤가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론이고 구체적으로는 아이한테 내가 책을 읽어줄 때 초점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애가 책에 재미도 없어가지고 특히 재미없어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읽어줄 때 처음에는 느리고 크고 감정을 집어넣거나 약간의 그렇게 굳이 다른 말을 안 집어넣더라. 그러고서 아이가 책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빠지는 거예요. 감정도 안 넣고 책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늘 책을 싫어한다. 그럼 감정 넣어야지 뭐. 그런 거예요. 목표가 이거 책에 들어온다는 전제예요. 책을 들어와지 듣고 읽고 하는 나이가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감정을 놓지 말라는데 애가 책에도 들어오지 않는 애는 들어오게 시켜야지. 들어오게 시키면 어떻게 돼? 감정을 놓고 엄마가 애 앞에서 코미디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엄마 그 손동작만 보고 그런다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 틀어줄 때도 처음 1.5배속 들려준다고 처음부터 1.5배속 안 틀어요. 그렇게 틀어주나? 아니지 처음에 1배속 틀어주다가 소리를 키우다가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조금 배속을 조금 높이고 소리를 죽이고 그런데 이제 들어간 것 같으면
1.5배속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작게 하는 거거든. 그걸 쭉 가다가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이제 높이고 소리 키우고 그러는 거지. 소리 키우고 소리 속도를 줄이고 애들이 놓치면 그렇게 가는데 주가 이제 1.5배, 1.5배고 감정 안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집중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고 그게 안 들어오면 이런 거죠. 또 하나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는 수업이 아니라 부모가 한다면 목적이 뭐냐 이거지. 아이가 너무나 자기 말이 적거나 표현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표현이 목적이야? 그러면 책을 매개로 해서 표현하게 시켜야지. 아이가 책과 상관없이 떠들어야 돼. 그럼 걔가 물어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물어볼 때 아이한테 말을 시켜야지. 그래?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엄마 밤낮 또 물어보고 그래. 그럴 때. 아, 그치. 난 그냥 물어보기가 뻔한 것 같았어. 난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어떻게든 애를 말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말을 시켜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엄마랑 소통이 필요하다는 애라면 그러면 약간 주고받게 해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아니네. 나랑 좀 다른가? 나도 좀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이 중요하냐, 소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책이 중요하냐. 초점이 책을 읽기 능력을 높이는 식으로 책을 읽게 책 속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느냐. 높은 단계한테 독해잖아. 책을 자기 중심으로 독해하길 바라. 이건 자기 독해지. 자기 중심의 독해잖아. 그 전 단계는 여전히 책을 매개로 소통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이 있고 등등이 있다고. 그게 따라 다 달라진 거예요. 동화 구현은 제일 낮은 게 아니라 처음 단계인데 그걸 너무 계속 고집을 하는 거지. 그 필요하다고 어떻게 안 읽는 애들은 책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애들은 조금 과장해가지고 해서 책으로 들어오게 시켜야지. 그 다음에 책이 들어왔으면 빠져야 된다고. 그러다 애가 또 도망가면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윤주쌤? 왜 자꾸 아까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시냐고 물어봐서. 아, 제가요? 주누랑 읽을 때? 아예 아니, 제가 질문에 대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의 예시나 이거는 거의 그림책에서 보면 텍스트에서 나오는 소장님의 독해인데, 그 저학년이나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은 글보다는 그림에서 갖는 독해도 이것도 독해로 봐야 되나요? 그럼요. 예, 예, 예. 독해죠. 그럼. 예. 독해죠. 예. 근데 그림이 하여튼 묘해요. 그림이 이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3자예요. 제3자. 누구의 시각에서 보는 거야. 이 장면을 그렸어. 그럼 누구 시각이 돼? 그래서 그래서 그게 페리 노르만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림이 어른 시각이라는 건 이 장면을 딴 사람 내가 보면 애가 볼 때 상당수 아이가 보이는 형태의 그림이잖아. 아이들 그림 다. 그걸 누가 보는 거냐 문제예요. 상당히 걸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동일시하는 그림책의 자기를 누가 보는 거예요. 참 그 거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 같은 시긴 해요. 가끔 가다가 내가 보는 어른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가 전면에 나서 누가 아이를 보는 모습이 주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러시면 아니 저희 아이가 어쨌든 독해를 했다기보다는요, 그냥 저희의 그냥 생각의 통념과 그냥 반대 아닌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아이는 저 지각대전 존을 읽어줬을 때 6살 친구는 왜 선생은 몰라, 난 알겠는데 사자가 나오고 악어가 나오고 파도의 14인 거 난 알겠는데 왜 이 선생은 모르는 거야? 라고 해서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통념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이거라고 독해일까라고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어, 아까 소장님과 얘기하는 것 중에 지각대잔 그 전면에 나온 제가 받는 어른의 시각으로 저 선생님의 그림은 저는 애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그 선생님의 모습이 코도 날카롭고 손가락도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옷 자체가 선생님 옷이 아니라 사감 옷 같은 이 네모난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 허리를 이게 낮은 자세로 애를 보는 게 아니라 키가 큰데 허리를 굽고 손가락 이렇게 찔레듯이 이런 보는 모습이 애한테 정말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면서 근데 아이는 저거는 제가 보는 그 모습인데 이 그림을 보면 애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아이들은 느끼는데 일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불편한 거 아니라 일상이 그러니까 그건 의문이 아니지. 어른들은 불편한데. 그러니까 굳이 의문은 없지. 불편하긴 해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 모습이 어른들이 저 사진이 그림이 불편한 거지 아이들은 그렇지. 받아들인 전 그렇게 거다. 생각해요. 그 아이 딱 맞네. 10살이니까 정말 사자가 있는데 왜 안 믿어? 그렇지 맞는 얘기네. 애들은 그렇게 보겠네. 야, 그거 그렇죠. 맞네. 그림이 나온 건 애들도 믿으니까 사실로 믿는 거잖아.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잖아. 사장님도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글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게 되셨는지. 저는 제가 사회적 약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모순이죠. 제가 남자기도 하고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 잘한 것도 그렇고 전 그런 쪽에 입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 굳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은 못하는데 남자니까 그쪽 책에서 이렇게 그걸 봤죠.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 쪽 그 책 보면서 그 책에서 그런 걸 보는 거죠. 반란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드러나지 않은 자기네들 스스로도 증거를 없애는구나. 그런 걸 그대로 전 믿는 거예요. 맞아, 그럴 거야. 약자들은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그런 과정 자체를 없애야지 언제 뒤통수 말지 모르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져서는 저는 제가 묘하게 이건 하여튼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운 좋게 뭐 웬만큼 살고 남자고 학벌 좋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내 또래에선 상당히 열악한 형태예요. 내 친구들은 다 걱정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 전까지 항상 야, 참 먹고도 사냐 이럴 정도로. 나 결혼한 거를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예. 직장 간다 그러니까 야, 너 직장 갈 수 있을까? 다른 형태로 하여튼 내 경험이 좀 있는데 경험 자체가 모순이죠 뭐 일단. 그래도 하여튼 그쪽으로 의식적 동일치를 속으로만 했지 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잖아. 누가 나보고 내가 사회학자로 누가 인정해 주겠어? 그러니까 여전히 나보다 위에 있는 사회적 강자 요즘 생각하면 전문가 이런 것들하고 대립으로 지금도 여전히 독서 그때 말했나 어른 독서법 책을 쓰고 싶은데 내가 보는 독서법에 다수는 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이 읽은 방식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닌 비전문가 내지 아마추어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그걸 쓰고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전문가들은 내가 읽으면 이해 못하는 게 없어. 단지 굳이 읽지 않거나 시간이 없거나 등등이지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책을 전제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그래. 가장 큰 차이.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것들은 몰라. 어떻게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비전문가. 전문가들은 결코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모르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걸 인정 안 해요. 다 알아. 다 알아. 정말. 특히 책만 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 교수고 뭐고.
진짜 그게 다 알지.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상당수는 그거지 뭐.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전문가 시각이나 강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지. 강자약자 섞 깔리는 식으로 보면 헷갈릴 게 많지. 근데 아까 전에 그 소장님께서 해석하신 그 앵그리맘인가요? 앵그리면 예. 앵그리맨 책을 안 읽어봐서.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자연하고 이야기하는 걸 소장님께서는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해석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시골에 사는 아이와 도시에 사는 아이일 경우 사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자연하고 이렇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자연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친구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니신가? 제 아니 기준에서는 그건 또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초점이 뭐냐면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른이 엄마 가정폭력인데 절대 얘기하지 못하게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자연하고도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해서는 안 되지 실은. 근데 하여튼 그거를 편지를 써가지고 무슨 임금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절대자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건데 그거를 자연하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아이한테는 그 자연이 자기 또래지 같은 친구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지. 어른 눈에는 그건 그냥 상상으로 보는 거지. 실처럼 나무가 아이한테는 같은 부류의 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른이 봤을 때는 근데 어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걔는 나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 내가 1급 비밀이라고 했는데 네가 나무한테 얘기했어. 그건 괜찮은 거지. 생각보다 그건 많아요. 자기 지식을 왜곡할 정도로 저 사람이 금지를 시켰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금지시켰는데 그걸 얘기는 하고 싶고 어떻게 얘기해? 그렇게 자기 기억을 왜곡해서라도 딱 얘기했다 그러겠지. 소장님께서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읽기는 작가의 기준, 작가의 입장에서 그 맥락 안에서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그 사회적 약자의 초점을 가지고 이 그림책을 바라보신 것은 그것은 어쩌면 작가가 숨겨놓은 어떤 장치 그것이 작가의 장치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면 순수하게 소장님 작가도 무의식적으로 해요. 작가들은 네. 상당히 무의식적이에요. 작품이 말하는 수일이야 수일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오늘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자가 그 작가가 쓰고 싶은 주제예요. 그 맨 앞부분에 나와. 너무 신기해. 근데 그 김우경의 사람은 단편집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사람이야. 읽어낼 수가 없고 교재도 쓸 수가 없어. 근데 장편만 쓰면 막 이상한 얘기가 막 섞여 들어가. 더 큰 주제가 섞여 들어가. 이 가짜 진짜는 난 특히 좋아하는 게 옹고입전하고 비교해가지고 훨씬 높은 단계. 옹고입전은 진짜 가짜 옹고입전을 판별하는 사람으로 그 여자들이 주로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그 옛 얘기 특징이에요. 여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구가 나와. 가구. 그거는 강약 양음에서 밑에 단계거든. 약자들의 실은 윗사람은 그 윗사람 편을 들지 않지 여자들은. 그리고 그다음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건 당연히 모르지. 족보 날지 몰라도. 근데 그런 걸로 가짜 진짜를 판별하는 걸 나오거든요. 그거를 창비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개작을 하면서 거기다가 하인도 집어넣고 딴 것도 좀 집어넣었어. 남자도 집어넣고 막 이랬어. 좀 그래서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거는 생각보다 옛 이야기가 약자들의 시각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옛 이야기는 살아있는 거는 섞여 있어요. 약자들 시각만으로는 이야기가 살아남질 않아서 없어지니까 그 별주부천 이런 것처럼 제가 별주부천처럼 그 자라가 토끼가 왕궁을 속이고서 살아남았을 때 그러고 끝나면 그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토끼가 잘난 체하다 죽을 뻔한 걸 2번을 뒤에다 더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살아나는 게 약간의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좀 우연도 있고 좀 재치도 있고 좀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제 논리도 있지만 약자 논리가 많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딴 사람 얘기했는데 실은 뭘 못 듣겠나? 여운우이 같은 거 보면 여운우이의 주인공은 막내예요. 제목만 여운우이야. 그럼 여운우이가 약자잖아. 그럼 여운우이 시각으로 봐야 돼. 제목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어. 그 약자의 시각으로 보라고. 약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됐어? 강자의 시각에서 보면 여우들이 그 다 잡아먹어서 뼈다귀만 다 이런 황폐한 거잖아. 그건 강자의 시각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강자의 질서가 통치가 되지 않는 거는 혼란해요. 광주가 혼란의 덤이거든요. 근데 약자의 시각에서 보면 해방의 공간이에요. 그치?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목으로만 남아서 여운의 시각으로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럼 전혀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옆으로 가니까 또 잊어버려. 너무 많이 간대. 아이씨. 저 그래서 끊으려고 왔어요. 그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아까 독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어른 대상이에요. 예, 끄세요. 어른 대상이거든요. 어른 대상이니까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한테 하는 거야. 어른들한테 아이들한테 너무 내가 옳다고 강제하지 말아야지 아이들이 뭔가 생각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아이들 독해력이 높은 글 같은 건 방향성이고 방향성. 지금 현재 아이들의 상당수는 뭐 하겠어요? 기억하고 의문 갖고 줄거리하고 그런 거야. 이건 방향성이고 이거는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막아주는 거야. 조금이라도 그냥 일반론으로 아이들이 뭔가 생각이 있을 거니까 좀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도 들고 뭐 이래가면서 조금 설득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른 대상이야, 어른 대상.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자 애쓰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애들은 가르쳐야지 이런 사람한테 이 얘기는 먹히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애들은 가르쳐야지라는 것이고 그거 말고 좀 더 아이들을 좀 주체성, 뭐 자주성, 주도적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들어가지 말고 좀 요 선에서 멈추고 아이들이 뭔가 뭐 하게끔 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돼? 방향성이 이 정도 방향성이야. 그래, 밤낮 그러자. 이게 지금이 아니라 5년, 10년의 방향성이야.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그게 문제야. 수학 문제를 다시 풀라 그랬잖아. 다시 풀라고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가 봐. 오늘 풀고 틀리면 내일 풀고 또 틀리면 일주일 또 틀리면 한 달, 3달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간격을 띄워야 돼요. 그걸 오늘 풀고 틀리면 내일 풀고 또 틀리면 모레 풀고 또 풀고 으악 하는 거지. 으악. 벌려야 되거든. 이게 큰 방향성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잘한 애가 원래 공감이 많은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못하는 애들은 조금 있지만 우리 경우 조금 수준 중간쯤 된 애들한테 우리는 비교적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긴 해도 여전히 얘를 어느 식으로 끌어줘야 되는 건 워낙 힘들어요. 그쵸? 좀 공부하거나 한 애들 뭘 글 썼어. 뭘 봐줘야 돼. 독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 나름대로 뭐 기본적인 독해는 또 하는 것 같아. 줄거리 5단계 써. 근데 그 다음에 뭐 주인공 써. 그럴 때 뭘 잡아줘야 돼?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애들 쓴 것 중에서 그런 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더 써봐 이런 거 할 때 이게 저런 것들이 저렇게 사회적 약자 쪽으로 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너구리 사냥개 얘기도 쓰고 너구리가 불쌍하다고 쓰고 이런 게 섞여 있을 때 굳이 한다 그러면 인정해 주면서 이 부분 조금 더 써봐. 너구리 불쌍해? 왜? 이 부분 조금 요 정도 방향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걔한테 아니 이게 거꾸로 약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르죠. 몰라.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 사회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잘한 애들을 잡아주는 게 없어요. 잘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니까 밤낮 선행으로만 가. 심화라는 걸 우리는 몰라. 심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어. 잘하니까 주도적으로 하지. 열심히 하자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높은 단계 애들의 방향성 정도를 얘기해 주는 게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까 말한 대로 먹힐 경우는 지금 적용할 만한 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독해 높은 단계는 그냥 그 문단 나누고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 좀 만들어주는 거 이 정도밖에 없을 정도니까 하여튼 뭔가 저런 걸 갖고서 어떤 방향성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조금씩 나아지는 거를 방향을 잡아서 이쪽으로 해라기보다 이제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핑계로. 그러니까 저번 독감에 중2짜리들이 이제 그 문단 요약하고 서론 본론 썼는데 그걸 내가 쓰라고 한 게 아니라 한 명이 그런 비슷한 식으로 썼어. 한 명이 장호준에 쓰니까 그래 그러면 딴 애들도 해봐 그런 거지. 걔네들이 가만히 있는 데서 너 이렇게 해봐라 그런 적 없어요. 근데 한 명만 하는데 걔만 튀게 할 수도 없고 걔가 한인데 걔가 뭐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는데 걔도 왜냐면 로알드 달 갖고서 쓰는데 전체를 다 쓰겠다는 거지. 한 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그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얘기가 그 일반 독후감이 아니라 조금 다른 평이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가 궁금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초점을 갖고 쓸 건데 그러면서 얘기돼 보니까 모양이 그런데 딴 애들이 걔랑 크게 차이 안 나는데 걔만 시키기도 그래서 야 너희도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얘들은 얘 때문에 아씨 그러면서도 팠지. 다 아닌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건 아닌 거지.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나서거나 그런 싹이 보일 때 해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럴 때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그런 것.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거 상당수는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 그 정혜 쌤이 실험해 봤다고 하는데 한 번쯤 실험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걸로 수업 끌어가는 건 위험해요. 저도 별로 안 하고 자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럴 수 있구나 그러는데 전 일부 애들이고 보통의 경우는 다 밑에서 고만고만하게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 당연히 실력은 올라가지만 책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정 불편하면 어떤 핑계를 대고 책을 낮춰봐요. 그러면 발표도 잘하고 줄거리 정리도 잘하고 다 잘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림책 독해였고요. 5분 쉬시고 와서 다시 독해로 들어가겠습니다.